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사이퍼 시큐리티라는 회사의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암호키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엔사이퍼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낯서실 것 같아요. 또는 아예 처음 들어본 회사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자주 접하신 분들은 이 사이퍼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잠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군사 보안 분야의 기업인 탈레스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수합병 과정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약 6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독점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분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HSM과 암호화에 관해서 정말 많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아마도 이번 지금 세션이 마지막 타임 바로 전 세션이라서 조금은 지루하고 또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루함을 좀 덜어보고자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HSM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도 좀 이 개념 역시도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HSM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M이란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그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호화에 관한 어떤 보안 역할을 수행을 하겠죠. 지금 두 가지 이제 빈칸이 나와 있고 첫 번째 빈칸과 두 번째 빈칸을 보호하기 위한 땡땡 받은 장비인데요. 암호키와 암호화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한 땡땡 받은 장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약속하지만 상품권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손들어 주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빨리 맞춰버리셨네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단 그 상품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C 인증이나 ISMS 인증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고요. 이제 NIST라는 미국 이제 기술표준연구소에서 발행하는 FIPS 140-2라는 암호화에 관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글로벌 공통 인증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는 잠시 뒤에 아마 마지막 세션 바로 마지막 장 전에 한 번 더 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 동향 소개입니다. 네, 이 장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 기술의 사용 분야와 또 사용 기업들 사용 산업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금융, IT 기술, 지불 결제, 공공, 유통, 제조까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호화가 사용이 되고 있고 또 HSM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암호화 키를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예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사이닝이라든지 하드웨어 난수 발생기를 이용한 키 생성이라든지 암호화 관련된 정말 많은 분야에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애플에서 정말 많은 그런 수량을 구매하시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요, 저희가 미국의 이제 포네먼 연구소에 의뢰해서 발행을 하게 된 2019 한국 암호화 동향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간상 일부만을 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전체 풀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encipher.co.kr 찾아주시면은 관련된 모든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문서를 작성하시거나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 근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 이
보고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 혹시 나가시면서 저희 부스에 들러서 이제 파일 확인해 주시면 또 소정의 사은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시면서 한번 들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그 조사 참여자분들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민감 혹은 기밀 데이터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협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직원의 실수, 해커, 임시직 혹은 외부의 계약직들 또는 시스템 프로세스의 오작동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큰 양상은 비슷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오작동에 의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의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요. 데이터 암호화 전략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조직 내에 민감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형태로 있고 그런 거를 먼저 알아야 이런 전략을 수행할 텐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 기술의 초기 구현,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렵다.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택을 해서 뭐 대칭키로 암호할 것인지 비대칭키로 암호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풀기가 어려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외의 내용들도 이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의 질문은 암호화를 했으면 당연히 암호키가 생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관리가 어려운 암호키는 어떤 키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SSH, 이제 원격 접속을 위한 그런 세션 키, 그리고 BYOK, 이제 Bring Your Own Key, 암호키를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도 그 조직 내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를 쓸 때 과연 암호화는 했는데 키는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SSL, 세션 키, 개인 키 이런 것들 어렵다. 또 이제 코드 사인에 필요한 서명 키, 결제 관련 키, 사용자별로 뭐 이메일이나 디스크에 대한 암호화를 했을 때 그것은 PC 어딘가에 남아 있을 텐데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순으로 이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HSM을 통한 암호키 보호 사례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암호화라는 기술, 암호화라는 보안 요소를 보안 솔루션에서만 사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가 아니라 일반 개발자들도 당연히 암호화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ERP라든지 아니면 뭐 팍스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업무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면서 거기에서도 다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암호화가 적용이 되면 당연히 암호키가 생성이 되고 얘는 보호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HSM 사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코드 서명이나 빅데이터 암호화, 문서 서명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기술과 암호키 보호에 관련한 내용을 이제 HSM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능을 구현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정말 많은 그런 암호화 기술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코드 서명, 뭐 PKI, DB 암호화, CASB, 그리고 지불 결제 들어가는 암호화. 최근에는 이제 뭐 블록체인의 개인 키, 또 IoT에서의 뭐 PKI나 다른 인증 방식을 위한 암호화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언급된 거 이외에도 암호화는 어떻게 보면 IT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그런 HSM 사용 사례나 암호화에 대한 이제 보호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런 암호키 보호와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HSM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의 약자로서 암호화 키와 암호화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한 FIPS 140-2라는 인증을 받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이 없으면 사실 HSM이라고 아무리 명명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세한 기능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의 난수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키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 연산 장치들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복호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첫 번째 목적이었던 암호화 키를 저장하고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체적으로는 사실 쓸모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과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HSM의 기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암호키 보호의 등급을 HSM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좀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서 HSM을 어떻게 적용하면 좀 더 높은 단계의 보호 수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첫 번째 1단계는요. HSM의 암호키를 저장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DB 암호화나 파일 암호화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복화를 해야 되는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수행하면서 키는 여기에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순히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암호화 연산 자체를 HSM에서 수행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웹 표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SSL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은 페이지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은 당연히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모두 다 SSL이 적용이 됐고 일반적인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SSL 적용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웹서버를 설계할 때 그때 만약에 이러한 SSL 암복호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SL 통신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웹서버의 개인 키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HSM 내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션별 세션 키를 또 이 안에다 저장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얘가 SSL 암복호화 가속기의 역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웹서버의 부하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서 추가되는 부하는 이 HSM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IoT 기기의 업데이트나 아니면은 PC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서 반드시 회사에 코드 사이닝이 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목적으로도 이제 회사의 개인 키와 인증서를 이 HSM 내에 담아두고서 여기서 이제 사이닝 로직을 수행을 하는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 API를 통해 사이닝 오퍼레이션과 암호화 로직 및 중요 코드, 그러니까 암호화와 연관된 주변의 모든 코드들을 싹 다 HSM에 집어넣습니다. 어디서 그렇게까지 하냐면요. 블록체인 거래소라든지 지불결제에 필요한 간편결제나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월렛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송금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제한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한 가지로 요즘에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어떻게 어느 곳에 이제 송금이 되는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계좌를 블랙리스트에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로직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회사의 노하우고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하지 못하도록, 또는 그런 연관 코드를 통해서 이 시스템과 연계된 그런 서버나 시스템들의 취약점을 또 유추하거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얘가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연관된 코드들을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HSM 안에서 그런 것들을 돌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3단계까지 수행하는 그런 기업들과 기관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나왔죠? 예, 지금 약 2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5분 정도 남기고서 퀴즈를 하나 더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준비를 하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남아서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딱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번 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제가 앞장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암호화할 것인지, 또 어떻게 암호화할 것인지, 또 어느 수준까지 HSM을 적용해서 키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암호키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HSM을 적용하는 가장 간단한 구성에서부터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정말 복잡한 구성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순서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고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좀 앞으로 이제 분명히 이러한 고민들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은 힌트를 여기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첫 번째로 일단 어떤 파일 서버가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표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적용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디스크에 일단 암호화된 파일, 뭐 자물쇠가 채워진다든지 이런 암호화가 적용이 되겠죠. 파일이 암호화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암호화를 적용하면 키가 생성이 되는데 이 시스템을 한두 번이라도 이용해 보거나 운영해 보거나 한 사람은 그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파일의 형태로 그냥 대놓고 드러내 놓지 않아도 뭐 이걸 쪼개서 여기저기에 분산을 한다던가 보통 다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암호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용한 것이 HSM. 그 중에서도 이 PCI 형태의 HSM을 이제 비디오 카드 꽂는 곳에다가 이제 꽂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 HSM 영역 안쪽만 딱 그 HSM의 시큐리티 바운더리, 그러니까 보안 영역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인증을 받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서 나아가서
이 영역을 카드, 그러니까는 오퍼레이션 데이터 카드와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데이터 카드, 카드셋, 이 두 가지 카드를 통해서 권한을 다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증을 받음으로써 권한을 부여를 함으로써 또 이 로컬 디스크에 HSM 연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역이 밖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HSM에서 키를 생성을 하고 암호화를 하고 나서 이제 생성이 되겠죠. 이 키 파일을 로컬 디스크의 특정 영역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토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스크를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바이너리 파일, 그냥 이제 알아볼 수 없는 파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영역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HSM과 통신을 해야 되고 이 카드셋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아야지만 활성화되고 어떤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키의 역할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런 구성들을 하는 곳이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노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시스템들 구성하기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뭐 하이퍼레저라든지 이런 플랫폼 이용해서 서버 구성한 다음에 여기다 카드 꽂는 방식으로 대부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한 대로 구성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키들이 생성되어서 토큰화되어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요. 또 이제 DB 서버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DB 서버에서도 DB를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HSM 카드를 꽂고요, 여기에 HSM 연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가지고서 권한을 활성화시켜주면은 이 보안 영역이 여기 이 DB 서버까지 바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적용하는 과정은 약 10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존의 파일 서버에서 생성한 그 키를 얘가 DB 서버에서 불러가지고 액티베이션 시킨 다음에 이 키를 가지고서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를 하거나 이렇게 함께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각각의 서버들이 다 독립적으로 따로 한 번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중화의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서버가 액티브, 왼쪽에 있는 서버가 스탠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액티브가 죽었을 경우에는 스탠바이로 페일오버가 되고 당연히 데이터 싱크들이 이제 맞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제 상용 복사 툴, 이제 상용 어떤 백업 툴을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를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키가 옮겨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스탠바이 서버가 이제 마스터 액티브로 작용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키들 그대로 불러서 활용하는 것들, 이렇게 액티브 스탠바이 이중화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고요. 또 다른 이중화의 방법으로서 액티브 구성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용 싱크 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시나리오만 맺어 놓으면 이제 뮤추얼 싱크가 걸려서 이제 두 개가 다 이제 암호화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이런 분산 구성들까지도 정말 간단하게 또 별도의 장비 없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제 암호화 연산에 대한 그런 부담이 늘어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여러 개의 서버들이 추가적으로 암호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키들을 관리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의 HSM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파일 서버에 있는 키를 그대로 끌어다 쓸 수가 있고요. 이 서버에는 이 네트워크형 HSM에는 웹 서버나 블록체인 서버나 IoT 서버들이 계속해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SM 연계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 서버들까지도 계속 보안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영역들 다 이제 FIPS라는 인증 안전한 영역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연결이 다 되고 또 얘도 이 네트워크 타입의 HSM도 이중화 또는 부하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 네트워크 타입의 장비이긴 하지만 L4 장비 굳이 필요 없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L2나 바닥 스위치에다 물려도 전혀 이제 그런 이중화나 부하 분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늘려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해도 숫자가 증가해도 계속 그에 비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게 쉽게 늘려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대의 서버와 시스템들에서 암호화 키를 생성을 마구마구 해댈 경우에는 이 키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붙어 있는데 예, 키가 이 파일 서버의 특정 디스크에 있을 때는 얘한테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죽지 않는다라고 가정되는 이 공유 스토리지에다가 파일들을 다 옮겨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함께 불러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얘는 파일 그 키 토큰이기 때문에 어디에 존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또는 조직 내에서 뭐 많게는 100개, 1000개의 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1000만 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의 맥스인 5천만 개까지 이런 키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얘가 암호 키는 사실 작은 파일의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스크의 그런 병목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파일 스토리지에 넣으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해결을 하고 있냐면요. DB에다가 이 키 토큰을 아예 키 블럭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키에 대한 액세스 속도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서 여기서 딜레이 타임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키의 개수가 몇 개든 이런 암호화 키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온프레미스에 한해서 지금 그 시스템 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클라우드로의 완전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중간 단계로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체 IDC에 이런 HSM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더 이상 이제 자원 늘리는 거 사실 부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원을 할당받아서 시큐어 채널 통신을 하게 되면요. 저희의 시큐리티 바운더리가 이곳까지 쭉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드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모든 곳을 다 암호화 키 하나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안전하게 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지금 아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AWS, Azure, GCP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에 대한 이제 암호화, S3 버킷 같은 것들 암호화 적용 옵션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암호화는 하지만 그 키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이제 상용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연동을 해가지고 그쪽 뒤쪽에 저희 장비들 다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가 여기에 보관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유권과 제어권은 조직 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온프레미스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런 것들 새로운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좀 부담이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클라우드의 환경들까지도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특별한 사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 초반에 예고해드렸었던 퀴즈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SM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는 답변인데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좀 긴 문장이 있어요. 그걸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약간 세모 답변이라서 제가 다른 상품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네, 제가 굳이 이런 좀 암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워낙 HSM이라는 장비가 생소하다 보니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의 특별한 암호키 사용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도자료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행안부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이제 사업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온 사업인데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유통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개인과 그리고 기관들은 각각의 개인 키와 개인 월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제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쇄하는 과정상에서 거기다 그 위변조를 막기 위한 2D 바코드를 삽입하고 뭔가를 이제 하는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거쳐서 인쇄를 한 다음에 얘를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무너져요. 그냥 없어져요. 스캔을 해서 또 파일로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의 프로세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행안부 주체로 블록체인을 가지고서 모두가 개인 월렛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24 행안부의 전자지갑에서 제 지갑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쏴줍니다. 그 과정상에서 당연히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나 부인 방지 다 적용이 되고요. 제 월렛에서 다시 한번 특허청으로 제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 과정상에서 이런 모든 이제 불편한 것들이 위변조의 걱정 없이 그런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데 아마 올해 말에 오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개인 키에 대한 관리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을 거예요. 미국의 한 블록체인 거래소가 도산을 했어요. 갑자기. 왜 도산을 했냐면요. 파산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거래소의 개인 키를 회장 한 사람만이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두면 누가 그거 털어갈까봐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진짜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어디에 적혀있는 게 없나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담긴 개인 키는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예.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프로젝트, 블록체인 시스템이 굉장히 보안적으로 우수한 거긴 하지만 이 개인 키 관리가 안 되면은 정말 이제 다 순식간에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프로젝트에서도 모든 개개인들에게 이 개인 키 관리를 100% 맡길 수가 없었어요. 또 잘한다고 해도 일부 이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잃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전화부터 하시죠. 내 개인 내 거 차단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개인 키를 백업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증키 또는 개인 키를 백업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암호화 키라는 게 작은 파일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 디스크 안에 1000만 개, 5000만 개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엄청난 그 접근 속도 지연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뭐 비단 어떤 HSM뿐만 아니라 뭐 이런 관련된 시스템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병목 현상, 보틀넥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DB에다가 키블럭 형태로 키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그런 이제 속도 지연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키가 100개가 있건, 10,000개가 있건, 10,000,000개가 있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시인데요. 이 보도자료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올해까지 이제 86%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이 제거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플러그인 제거되는 거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지만 100% 반가워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플러그인들이 물론 우리를 되게 괴롭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일면으로는 PC의 보안 환경을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짜증은 많이 나게 했죠. 특히나 이 플러그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른 인증 방식들도 많이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고 인정이 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전자서명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개정이 덜 되어서 이런 효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공인인증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플러그인 못 깔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클라우드에 HSM에 이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고 거기에서 사이닝을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라우드에 HSM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 여기에 인증서, 그러니까 암호화 키죠. 키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대국민 서비스거든요. 은행 하나만 사용하는 사람도 보통 3천만 명 이런데 모든 것이 연동이 되면 분명 5천만 명 이상이 아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0만 개, 1000만 개의 개인 키들을 여기에 안전하고 또 빠르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저희가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다 이런 것들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마쳤고요. 다행스럽게도 중간에 이제 한 몇 분을 끊어주셔가지고 시간을 거의 딱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저희 나가시는 길에 D15 부스에 가시면요, 저희 엔사이퍼 시큐리티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활용하실 수 있는 2019 암호화 동향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사은품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께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게 제 목표니까요. 최대한 오셔서 이제 받아가 주시면은 또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